네,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함께 배움 쏙쏙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배움 쏙쏙 시간인데,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최대 공약수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자, 216의 약수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볼래요? 네, 216의 약수 다 구한 친구 있을까요? 오, 저기 은영이가 선생님 저 다 구했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은영아, 그러면은 216의 약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어떤 식으로 구했어요? 은영이가 216의 약수를 어떤 식으로 구했냐 선생님 들어보니까 216을 두 수의 곱으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216은 1 곱하기 216도 되고 2 곱하기 108도 되고 다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서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보니까 약수가 1, 2, 또 3, 많이 구했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216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약수가 총 몇 개 나왔어요, 은영이? 약수가 총 11개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좀 다르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 저는 좀 적은데요? 선생님 저는 좀 많은데요?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16의 약수를 구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소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형주가 여기 앞에서 형주 어떻게 한다고요? 네, 형주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216을 우리는 소인수분해를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얘기하네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 저는 가지 모양으로 구하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형주가 말한 대로 우리 그 방법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16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줄래요? 네, 3으로 먼저, 그 다음에 또 72를 그렇죠, 또 3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또 3으로 한 8, 그 다음 2랑 4 잘 대답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까지 좋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우리가 216의 모든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잘 대답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소인수분해를 했냐면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소인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였죠? 네, 좋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소수 2와 3이 소인수였다라는 거 아주 잘 기억해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다른 두 소인수 있죠? 이 두 소인수의 거듭제곱의 약수를 가지고 표현해 볼 거예요. 자, 표 한번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잘 보일까요? 선생님 여기 아래에다가 적을게요. 그러면 지금 2의 세제곱이니까 약수들을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다른 소인수는 그렇죠. 3의 세제곱에 대해서 1, 또 3, 좋아요. 3의 제곱, 마지막은 그렇죠. 3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곱해서 나오는 수들이 다 216의 약수가 돼요. 그래서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지금 두 수의 곱을 구해보면 1, 2, 그렇죠. 2의 제곱, 2의 세제곱 쭉 해서 우리가 마지막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까지 선생님이 좀 아래쪽에 다시 적어줄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까지 총 몇 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죠. 총 12개가 나옴을 알 수 있어요. 은영이가 선생님 제가 아까 108을 빼먹었다고요? 아쉽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은영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로 구할 때랑 또 아까 은영이가 했던 방법으로 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은영이가 장점을 아주 잘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들도 잘 들었죠?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했을 때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장점이에요? 그렇죠.
이 소인수분해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했던 우리가 초등학교 때와 방법과는 다르게 실수 없이 최대 공약수를 모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아주 잘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때는 실수 없이 빠짐없이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협동속속 시간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끼리 모둠별로 지금 4명씩 6모둠으로 앉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협동해서 구해볼 것은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나눠준 숫자 카드 다 받았나요? 아직 못 받은 모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숫자 카드 중에서 우리가 2장을 골라볼 거예요. 2장을 골라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한 것에 대해서 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 서로 설명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 우리 설명할 때 서로 모둠 활동할 때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된댔죠? 맞아요. 친구의 의견 경청해주기 지키면서 선생님 5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서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1모둠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소인수분해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아까 형주가 했던 가지식 방법도 있지만 혹시 우리 다른 방법도 혹시 기억하고 있어? 그래요. 니은자 얘기하는데 그래요. 니은자 이용해서 소수부터 차근차근 나눠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설명하면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해요. 네, 약속한 5분 됐는데 시간 더 필요한 분들 있을까요? 자, 없으면 우리 한번 이 시간 어떻게 구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발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표할 모둠. 저기 뒤쪽에서 이 모둠이 손을 번쩍 들어주는데요. 이 모둠 그러면은 어떤 수를 혹시 골라서 해결했나요? 이 모둠은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 그 다음 10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10이 2 곱하기 5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줬어요. 두 자연수의 그렇죠. 공통인 소인수를 찾았대요. 공통인 소인수를 찾아서 네. 그 다음에요. 지수 중에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구했다고 해요. 좋아요. 이 방법으로 이 모둠이 구한 최대 공약수는 그래서 어떻게 나왔죠? 따라서 공통인 소인수 중에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골라서 10이다 라고 결론을 내줬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혹시 다른 카드로 해봤다. 거기 뒤에 있는 오모둠. 네, 오모둠이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 저희는 이 모둠하고 다른 카드를 골랐어요. 저희는 36과 2 곱하기 3의 제곱을 골랐어요 라고 얘기해 주네요. 오모둠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 18이니까 두 수를 나누는 공약수를 생각해 봤대요. 공약수 중 가장 큰 것을 골라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던가요? 따라서 구해보니까 선생님 18하고 36은 나누는 수 중에 가장 큰 수가 9이므로 최대 공약수를 9다라고 구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2분 정도 더 시간 줄 테니까 이 모둠, 오 모둠, 또 다른 모둠들도 본인이 푼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는 서로에게 설명해 주면서 함께 자기 조가 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선생님이 3분 더 주겠습니다. 시작! 오 모둠 쪽에서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 시간 혹시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오모둠이 지금 자신들의 오류를 뭔가 발견한 것 같아서 선생님 오모둠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모둠 어떻게 찾았나요? 지금 오모둠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이모둠이 한 방법이 확실해 보여서 이모둠의 방법으로 한번 해봤더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봤대요. 그래서 36을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2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와서 아 선생님 공통인 소인수 중에 작거나 같은 것을 골라봤더니 2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처음에 말한 9가 아니라 18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도 똑같이 18 나왔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실수 없이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깔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 없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까의 장점과 마찬가지로 실수 없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그렇죠. 큰 수더라도 두 수가 크더라도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협동에서 또 문제 잘 해결해 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문제 쏙쏙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24와 10과 18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해 볼 시간 선생님이 2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시간 주기 전에 선생님 3개짜리는 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질문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지금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힌트를 한번 줘볼게요. 우리가 먼저 이 24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했나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장점이 많이 보였던 방법, 그렇죠. 이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봤더니 선생님 이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네요. 자, 그러면 두 수가 아니라 24가 나왔다면 선생님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결애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결애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결애가 얘기한 방법대로 여러분들 소인수분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선생님이 시간 2분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아까 가장 먼저 두 수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결의 어떻게 구했는지 얘기해 줄래요? 선생님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 10은 2 곱하기 5고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또는 지수가 같을 때는 같은 것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던가요? 공통인 소인수 2 중에 지수가 가장 작은 1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2다라고 구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결의와 답 똑같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결의가 한 방법이 맞았죠. 실제로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아까 이 모둠의 방법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세 수의 최대 공약수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응용 쏙쏙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어려운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자 해요. 자, 선생님이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소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일까? 라는 게 선생님 질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서로소가 뭔지 배웠죠?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소를 구할 수 있다.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서로소라고 한다. 방금 개념 우리가 학습했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탐구할 시간 선생님이 2분 정도 줄게요. 네, 거기 지연이가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고요? 지연, 좋아요. 지연이의 발표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이 두 수가 서로소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봤다고 하는데 선생님 맞아요 라고 얘기해 주네요. 그러면 자, 지금 얘기한 거에서 왜 그런지까지 혹시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서로 다른 두 소수라고 했으니까 소수는 약수가 좋아요. 1과 자기 자신뿐이다
라는 얘기를 지연이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소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만 가짐으로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수가 1뿐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도 1이 돼서 선생님 서로소가 맞아요 라고 얘기해줬네요. 지연이가 아주 잘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아가서 선생님이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서로소인 두 수는 항상 소수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해 볼 시간 2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종원이가 선생님 제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손을 번쩍 드니까 우리 종원이가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볼게요. 종원, 선생님 서로소인 두 수는 항상 소수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때는 종원이가 생각한 근거가 혹시 있었을까요? 혹시 선생님 말은 이게 안 되는 예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해 보다가 종원이 바로 생각났나 봐요. 선생님 4랑 9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4랑 9를 생각해 봤는데 이 4랑 9는 소수가 아니고 합성수잖아요. 근데 이 두 수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는 서로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소인 두 수는 항상 소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좋아요. 지연이와 종원이 모두 정말 본인이 생각한 방법들 친구한테 잘 설명해 주면서 본인의 의견 잘 발표해 줬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216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방식으로 구했던 방법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처럼 구했을 때 장점은 어떤 거였다? 그리고 실수 없이 최대 공약수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로 풀이 방법 설명해 주면서 협동속속 시간에 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모드미 했던 방법, 오모드미 했던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모드미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소인수분해를 이용했었어요. 그때 장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고 또 그렇죠. 큰 수더라도 실수 없이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문제 속속 시간에 세수의 최대 공약수도 두 수와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서로 질문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에 이어서 최소 공배수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예습 잘 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모둠 활동 우리 했으니까 서로 친구들 간에 모둠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또 자기가 더 배울 점은 없었는지 또 자기 평가해보는 시간 또 친구들 평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짧지?